안녕하세요.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시입니다. 오늘 비가 굉장히 좀 억수로 쏟아졌네요. 소나기인데. 오늘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어, 뭐 제 예상대로 돼서 기분이 좋다고 그럴까요?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제가 제 이거 유튜브 182번에 지극히 평범한 시민도 부동산 잡을 수 있다라고 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, 뭐 당연히 뭐 제 걸 보고 할 리는 만무한데 하여튼 내용이 나왔습니다. 부동산 감독기구 얘기가 나왔죠. 이건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니까 이건 실시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했을 테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어디가 단속기관인지 알 수도 없었어요. 그냥 각기 퍼져 있었죠. 그냥 국토교통부, 국세청 그리고 지자체가 해서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 조사를 하고 유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뉴스에 갑자기 뭐 부동산 강력 한다 그러면 부동산들 다 문 닫고 그건 대책이 아니죠. 그래서 일단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. 과거에 보건감독원, 은행감독원, 증권감독이 따로 있었습니다. 어쨌건 간에 그런 감독원이 있어서 합쳐서 이제 금융감독원이 됐단 말이죠. 왜 부동산 감독원이 없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하면서.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뭐 하니까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까지 몰라서 안 했던 게 아니에요. 저같이 아무 그냥 일개 월급쟁이도 왜 부동산 감독 기구가 없는지,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고 증권시장 단속하듯이 제가 세부적으로도 말씀드렸죠. 이제 그렇게 하겠죠. 왜냐하면 법과 제도는 당연히 어느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는 거지만 그 사람을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사람은 놔두고 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사람이 따라가나요? 아니, 깜빵에 가둬도 거기서 기술 배워서 나와서 더 나쁜 짓을 하는데, 하여튼 이런 기구가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 꾼들한테는 엄청난 압박감으로 갈 겁니다. 근데 이제 이게 합쳐지면 뭐가 들어가겠습니까? 여기 당연히 경찰 들어가고 검찰 들어가고 국세청, 금감원 뭐 이런 데 다 들어가잖아요. 전문가들이.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부동산 이걸로 해서 건수가 잘못 잡히면은 다 까발려질 수가 있어요. 자기께. 증여서부터 뭐 여러 가지 자금이 선수한테 걸리면 싹 드러납니다. 그러면 이 못해요, 함부로.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감독기구가 생기면 이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져야 돼요. 지금 떡방 가서 그냥 자기들끼리 뭐 10억 하던 아파트를 해서 13억에 계약하면 계약한 게 되잖아요. 만약 그런 계약이 올라오면 컴퓨터에서 입력을 시키면 바로 계약서가 출력이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매수자, 매도자, 부동산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한 다음에 조사를 한 다음에 승인하겠다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?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계약금 걸고 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면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취소하면 국토부에는 기록이 남아서 그 가격에 거래된 것처럼 하고 뭐 별 주접을 떨잖아요. 통정매매도 괜찮고 허수매매도 괜찮고 통정매매도 괜찮고, 그러니까 이런 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, 이제 세세한 거는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어요. 부동산 업자들은 전부 다 주민번호 들어가야 됩니다.
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제한을 가면 돼요. 주식시장 하듯이만 하면 이거 바로 잡힙니다. 예, 뭐 그 정도 부동산 얘기는 하고요.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말씀드렸죠. 물론 대가리는 현대차고, 저는 한 번도 매매를 안 했다가 요번에 이제 매수를 한 겁니다. 왜냐하면 너무 좋게 보여서. 이거는 현대차의 이제 그 수소차, 전기 수소차 이쪽으로 해서 이 기술력하고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큰일을 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뉴스 나온 거는, 오전에 나왔던 거는 이 니콜라 있지 않습니까? 제가 이거 니콜라는 제가 보기엔 도면밖에 없어요. 그래서 자기 테두리 안에 이것저것 다 끌어 모아서 하나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,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, 하여튼 나왔죠. CEO가 수트럭 같이 하자고. 두 번에서 벤치 맞았다고 그럽니다. 현대차에. 얘들은 기술도 내가 뭐 아무것도 없어요. 차 만들 능력이 없어요. 그냥 하여튼 뭐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대놓고서 지금 인터뷰하면서 현대차하고 손잡자고 하는 겁니다. 소트럭에 대해서.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이제 많이 오른 거고요. 참, 그리고 제가 그 저번 방송에서 이렇게 되면 사기가 파묻힐 것이다.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. 저도 당할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거는 제가 무슨 뭐 어디 투자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에서 당할 수가 있거든요. 특히 무슨 뭐 카더라, 특히 바이오 주식들.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. 이 알려야 될 것을 다 안 알리고 주가 부양에 힘쓰려고 그런 것만 계속 알리고 기사화 시키는 겁니다. 그리고 좀 뜬구름 잡는 거, 실체는 없는 거죠. 그러니까 특히 이 저가주들 중에서, 콜타 저가주들 중에서 이 병으로 인한 치료제, 백신에 무슨 뭐 그럴듯한 회사와 MOU를 체결했다. 그거 저는 그런 거 매매 안 합니다. MOU 아무것도 아닙니다. 여러분 저 투자하실 때 오래 안 되신 분들은 MOU 그러면 뭐 대단한 것 같지만요. 계약금도 하나도 안 걸리고 그냥 립서비스, 그냥 악수 한번 했다고 보면 됩니다. 근데 더 웃긴 회사는 MOU를 체결키로 했다. 또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래요. MOU를 체결한 것도 아니고 일방에 그냥 체결키로 했다. 그리고 테마별로 움직일 때마다 계속 뉴스가 나와요.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.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러면 제가 오늘 요거 조금 변동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면,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으면 단기간에 지금 40%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. 현대차는. 기아차는 한 20% 언저리 되는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거 하고 CJ제일제당 우선주로 갖고 있거든요. 그리고 동구바이오도 오늘 6% 올라서 오늘 갖고 있는 보유 종목들은 좀 많이 올랐는데, 제가 금요일날 SK바이오 팜을 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이거 팔아서 엔지캠으로 갈아탔습니다.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고요. 엔지캠 한번 봐볼까요? 제가 과거에 이 엔지캠이 지금 그래프 모양이 오르니까 이렇게 월봉이 나와서 그러죠. 이때 엄청 빠진 겁니다. 상장돼 가지고 이게 10만 원대 있던 게 4만 원대로 빠진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바이오 주식들이 실적이 안 되는 것들이 지금 뭐 문제가 좀 돼가지고 그때 같이 빠질 때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때 매매를 한 두 번 했어요. 근데 수익은 별로 안 나더라고요. 그때 21선 뚫으면서 그때 한 매매했을 것 같은데, 그 작년 10월이죠. 그때가 5만 원, 4만 8천 원, 5만 원 할 텐데 수익은 안 나고 있다가 언제 다시 매매했냐면 아마 요 8, 9만 원 할 때 매매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조금 수익 내고 매매를 안 하다가 오늘 샀습니다. 오늘. 그래서 오늘 좀 싸게 샀어요. 밑으로 길 때. 그거 왜 그러냐면 이날 그때 어제 말씀 어마어마하게 뺐잖아요. 17% 올랐다가 마이너스 8.6%면은 얼마야? 거의 20 몇 프로, 27%? 20
거의 26%를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 그러니까 거의 하한가 맞은 거 아닙니까? 근데 기사를 보니까 뭐 별 내용 아닌 거 가지고 그 뭐 좀 지연될 수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미국 FDA에서 인정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인정을 안 한다? 그게 말이 됩니까? 미국 FDA에서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요? 그리고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? FDA에서 인정하면 세계적으로 되는 건데.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치료제 아닙니까? FDA 승인난 거 이것밖에 없어요. 우리나라에서 이상 들어간 거. 아마 전 세계적으로 드물 텐데 람데시비르 그거는 삼성 들어가서 지금 시판하고 있고 이거 거의 유일무이한 겁니다. 제가 이걸 왜 샀냐면은 4만 원대부터 이거는 나사에 뭐 관련되고 어떤 이 회사 기술력이 어마어마합니다. 지금 적자나 있어서 그런 거지. 그러니까 이제 손을 잘 안 댔던 거.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백신은 절대 안 믿습니다. 치료제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백신이 나오는 게 순서가 맞고요. 치료제는 아프기 때문에 당연히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나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맞는 거 하고 멀쩡한 사람이 백신을 맞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. 그건 안정성에 있어서 최소 맞고서 1년 이상 지나봐야 돼요. 최소한 아주 최소한. 그리고 100% 그거 되지도 않아요. 독감 예방주사 맞으면 독감 안 걸립니까? 감기 안 걸립니까? 그러니까 저는 치료제가 저는 우선이라고 보는데 지금 정도라면 많은 수량이 아니고 요새 좀 수익 난 거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좀 결과를 보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금액은 비중은 크질 않아요. 큰 비중을 안 실었어요. 일부러 뭐 잘못될 수도 있는 거니까. 근데 잘 되면 여기서 뭐 그거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제가 바로 뭐 내일 팔 것 같으면 웬만하면 잘 말씀 안 드리는데 SK와이프는 운 좋게 뭐 올라주니까 이거 뭐 원래 알다시피 저기 9월 둘째 주에 그 코스피 200 편입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한 달 지나서 물량 나오고 이제 2달 지나면 또 물량 10월 달에 물량 나오는데 아마 가격이 문제죠. 그래서 이 목표가가 11만 뭐 이 정도 됐었으니까 지금 뭐 20만 원대는 부담스러우니까 수익이 나서 팔아서 엔지캠으로 좀 바꿔 탔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CJ 제일제당 보통주 위주로 주가가 움직였거든요. 이제 많은 거래량은 안 되는데 근데 오늘 보통주는 뭐 0.7%밖에 못 올랐잖아요. 근데 우선주가 6% 올랐습니다. 근데 이거는 본주가 보통주가 보합일 때도 계속 플러스에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왜 이건 샀는지 그냥 참고로만 말씀드릴게요. 이게 지금 보통주하고 우선주의 주가 차가 많이 나는 것부터 순서대로 돼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. 여기가 순서대로.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게 그때 우선주 손대지 말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. 보통주가 삼성중공 우선주가 보통주가 5천 원 하는데 우선주가 46만 원 하는 겁니다. 마이너스 8천 뭐 이러게 되잖아요. 말이 안 되는 거죠, 이거는. 그러니까 SK 네트릭스 우선주가 보통주가 5천 원인데 우선주가 19만 원이다. 이거는 워낙 상장 주식수가 적고 거래량이 적어서 지들이 장난 놀아서 그런 거고. 이게 정상인 거거든요. 그럼 보통 60% 정도 차는 게 맞겠죠.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요 40%대 있는 게 일반적이죠. 40%, 50%대. 근데 이렇게 되면 요건 저평가되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거래가 되는 종목들 중에서 멀쩡한 회사 같은 경우는 LG전자, 뭐 CJ 제일제당, 뭐 아모레지, 뭐 이런 것들이 좀 저평가된 거 아니겠습니까? 대림산업 뭐 이렇게 해서 그랬을 때 오늘 대형주 우선주들이 조금 보통주들보다는 좀 낫어요. 이건 참고로 하십시오. 그래서 저는 CJ 제일제당을 사는데 보통주를 살까 우선주를 살까보다 우선주가 저평가돼서 우선주를 산 건데요.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주나 우선주나 근래에 있어서는 다 신고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신고가이기 때문에 손해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. 몇 년 전에 최고치 산 사람들 빼놓고는 그거는 공이 마찬가지인데 월봉으로 봐볼게요. 그러면
예를 들어서 보통주 같은 경우에 뭐 46만 9천, 47만 원까지 갔다고 보죠. 46만 9천 원을 갔습니다. 최고치가. 지금 42만 7천 원이면은 거의 다 왔잖아요. 이제 뭐 한 3만 원만 오르면 한 7, 8, 7%? 한 7% 오르면은 상장 최고치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보통주일 경우에. 그러니까 다 왔단 말이죠. 이제 최고치로만 봤을 때는. 근데 우선주는 어떠냐면은요. 우선주는 이때 26만 주로 갔잖아요. 그 비슷한 시기 아닙니까? 15년도 26만 주로 갔는데 지금 17만 주예요. 그러면 지금 이 정도 가려면 여기서부터 50%를 더 올라야 돼요. 그죠? 그러니까 과거 대비했을 때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저평가된 게 맞죠. 그죠? 2015년도 5월 달에 간 가격이 이제 한 조금만 오르면은 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? 예를 들어서 최고점을 뚫는 데 있어서는. 근데 우선주는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. 일단 5월달에 있다고 이제 8월달인데 하여튼 어쨌건 간에 50%를 더 올라야 되니까. 그래서 꼭 이거 간다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저평가된 거를 사는 게 맞으니까 참고로 보시라고요. 그러니까 우선주 살 때는 웬만하면 보통주 사는 게 맞습니다. 거래량도 좀 더 실리고 보통주가 기준이 되니까요. 근데 워낙 좀 저평가됐다 우선주가. 그럴 때는 우선주도 사볼 만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예, 감사합니다.